안녕하세요. 양상 통도사볕던 산들바람입니다. 요새는 12월 말경 되면은 코다리가 맛있는 시즌이에요. 지금 한참 이제 시작부터 해서 2월 말까지 3월 초만 돼도 그 코다리찜을 하면 맛이 덜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장창고에서 보관이 잘 돼서 잘 되는데도 그래도 막상 먹어보면 그 계절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맛있는 요때고 또 먹고 싶을 때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찜은 하기 쉬워. 코다리 자체만, 코다리만 잘 사시면은 구입을 잘하면 맛있어요. 그리고 육수만 좋으면은 찜이 쉬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오늘 가르치는 데 드릴 테니까 우리 업소들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늘은 제가 3마리 정도면 가정집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좀 식구가 2식구밖에 안 되면 2마리만 준비하셔도 돼요. 근데 요게 제가 요거 통째로 사다가 요거를 저장성 꺼내 갖고 지금 씻었어요. 근데 요게 좀 다른 코다리보다는 좀 덩어리가 작아요. 중간치거든요. 근데 요게 좀 맛있게 어떻게 고른가 요래 보시면은 제일 이거 사실 때 이렇게 시장에 가서 재래시장 같은 데는 시장에 가서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세요. 여기가 해서 이렇게 탁 했는데 냄새가 확 나면 그거는 말리면서 약간 맛이 변질된 거거든요. 냄새 안 나는 걸로 사세요. 그래야 좋아요. 콩콩한 냄새 나면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코다리가 좀 이렇게 요거는 좀 잘 말랐어요. 어떤 걸 보면은 말린 지가 한 이틀만 말려갖고 물이 칙칙 흐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집에 갖고 오셔갖고 하루 정도 더 바깥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바깥 빨래줄에다가 이렇게 빨래식기를 꽂아 놓으시면 말라요. 하루만 지나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 이제 사셔갖고 오시면은 여기를 가위로 요 부분을 잘라내세요. 지금 요거 시친 거거든요. 잘라서 씻는 것보다 씻어갖고 이런 걸 제거하는 게 더 나아요. 옛날에 저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요리까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생선은 자꾸 물에 닿아서 씻으면 맛이 변한다고. 근데 민물은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민물 생선은 물에 자꾸 배를 따고 씻으면 쓴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어떤 생선이든 간에. 그러니까 바닷고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선은 너무 많이 씻으면 맛이 덜해진다는 말씀하세요. 배 따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배를 따고 나면 될 수 있으면 덜 씻는 게 좋다 하셨어요. 저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저는 손질하기 전에 항상 씻어갖고 손질을 하거든요. 이렇게. 요 날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뾰족한 부분에 들어가면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우리 요런 부분만 좀 잘라내면은 요리를 해놓으면요. 아, 게도 그래요. 손질을 발톱도 자르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드시는 분들이 아, 손질을 했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눈에 보이는 게 손질하는 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래 보면 여기 배 있는 데 보면 요까지 요게가 좀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잘라내시면 먹는데 좋아요. 이렇게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코다리 찜에는 머리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다리로 3마리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집은 요런 찜할 때 생강이 요게 이래 보시면은 어머니들이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늘을 몇 그램인 거 저는 요렇게 하지 마시고 요 마늘을 그때그때 할 때마다 어떻게 저울이 다 달아요. 그죠? 눈대중이 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주부님들 음식 해보면 내가 자꾸 해보면 눈대중이 생긴 요렇게 하면 큰 수저로 요렇게 한 수저 요 정도 돼요. 3마리니까 2수저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마늘 준비하시고 고춧가루 조금 이거 다 쓸 거는 아닌데 이렇게 담아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설탕을 안 쓰는 대신 이건 조청 꼰 거예요. 조청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일단 넣는 방법 가르쳐요. 조청은 넣는 거는 단맛을 내는 건데 그
어떤 가정에 따라서 단맛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덜 단 걸 좋아하니까 그거는 내 수량껏 넣으시면 돼요. 내가 이만큼 조청을 넣으라 했다고 그만큼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청은 저는 모든 음식에 물엿을 사용 안 하고 쌀 조청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시장에 가면은 조청 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다 하시는, 요리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고추장을 저는 지금 막 항아리에서 퍼갖고 와서 이렇게 저희는 집에서 담은 항아리니까 이게 약초도 들어가고 또 고추장이 시중에 파는 것보다 좀 덜 달아요. 윤기도 좀 덜 나고. 효소로 조청하고 효소하고 반반 넣고 담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일부는 찹쌀 조청을 집에서 꽈갖고 고추장을 담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파는 고추장보다 좀 덜 달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항상 마음가짐 속에 가져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조림을 하는 고추장일수록 더 가격을 좋은 걸 사세요. 시중에도 공장에서 나오는 고추장이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싼 거는 조림을 했을 경우에 맛이 좀 더 나아요. 근데 가격을 너무 저렴한 거 사시면 거기는 그 조청하는데 쌀 같은 거 찹쌀이 들어간 거 아니기 때문에 조림을 해서 가스에다가 끓이면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싼 걸 선택을 하시면은 음식 맛이 조금 낫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밖에 고추장을 담을 줄 모르는 분들은 나같이 다 담으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고추장을 좀 좋은 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꼬다리찜 할 때는 생강을 꼭 넣으셔야 돼요. 생강을 안 넣고 꼬다리찜은 맛이 없어요. 저는 평상시에는 생강을 안 넣고 생강 효소를 쓰는데 오늘 효소 넣어갖고 보여드리면 어머니가 따라할 수 없으니까 생강을 이만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생강을 이렇게 빻아갖고 넣으면은 좀 생강 찌꺼기가 많이 할 때 저는 이걸 오늘 점에서 그냥 넣을 거거든. 그러면 생강을 건져내버리면 아이들이 생강을 씹지 않으니까 생강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이따가 점에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고춧가루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항상 조선간장을 써갖고 음식하는 집인데 요런 조림할 때는 제가 국 끓이고 나물 무치기는 데는 맛간장을 써요. 조선간장을 약초하고 가위하고 표고버섯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넣고 한 7시간 푹 꽈갖고 흘러놓은 거를 요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요 맛간장이 없으시면은 시장에 가면은 국간장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셨으면 진간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림이 맛이 또 없고, 그리고 뭐 내 몸에 너무 안 좋으니까 국간장이 조금 나으니까 국간장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야채는요, 이렇게 저는 이거 제가 농사 지은 거거든요. 무 준비하시고, 파를 좀, 굵은 파를 좀 많이, 요거 제가 이따 넣는 법을 큼직큼직 쓰는 법. 그리고 홍고추는 이거 다 쓸 건 아니지만 한 2개 정도는 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홍고추는 가을에 끝물을 이렇게 따놓으면 저장창고에 넣어놓고 한 석 달간 쓰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청양고추가 꼭 있어야 돼요. 요 부분은.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애 있는 분은 청양고추를 덜 쓰고, 어른만 계시는 분은 좀 강력하게 좀 매운맛을 진하게 내는 게 오히려 더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파 조금 쓸 거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호박하고, 제가 이제 당근을 준비하는데요. 조림에는 당근을 두부 조림에도 당근 넣고 하는데, 당근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 국물 맛이 달라요. 그 당근이 들어가면요, 눈에도 이쁘지만 홍고추만 넣어갖고 눈에 밝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걸 들어가면 요게 익으면서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꼬다리찜이 더 맛있어요. 음식점에 가면 꼬다리찜 파는 집에 주로 당근을 좀 넣어요. 그 이유예요. 넣은 거와 안 넣은 거와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근은 꼭 넣으세요. 그리고 호박도 조금 넣으시면은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썰어야 될 게, 꼬다리보다는 무를 밑에다 먼저 깔아야 돼요. 요 무를 좀 큼직하게 넣을 거예요. 너무 많이 넣어도 그러니까 무를 반 정도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썰어도 되고 이렇게 썰어도 돼요. 근데 조림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게 더 맛있어요. 결이. 이게 무 결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두껍게, 너무 얇게 하지 말고.
근 1cm는 안 되지만 이렇게 좀 두껍게 못되게 이렇게 썰면은 무를 이렇게 썰면 같이 이렇게 넣고 이렇게 썰면은요 무가 더 연해요. 우리가 졸여보면 느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큼직큼직한 걸 좋아하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밑바닥에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 넣어서 해놓으면 무만 먼저 건져 먹는 집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다리를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해서 고다리찜 하는 데는 꼭 머리 부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찜이 맛있어요. 어떤 분은 머리를 안 먹으니까 생선 조림 이렇게 하는데 머리 부분을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선이 맛이 덜해요. 끓여갖고 버리더라도 이거는 꼭 넣으세요. 머리에서 우러날 만한 육수 빼는 효과를 내니까. 요거는 바닷가에서 꼬다리를 잘 말리셨는지 꼬다리가 아주 노리끼리해요. 껍데기가 보니까 잘 말렸어요.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고다리를 무하고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좀 큰 그릇에다가 요 양념을 고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기다가 마늘을 요 두 수저를 다 넣으시고요. 고춧가루를 좀 넣어야 돼요. 고추장만 넣는 것보다 고춧가루를 일부러 좀 3수저 정도 넣고, 요 고추장은 저희 집은 덜 짜요. 일반 재래식 고추장이 짜다고 평판이 되어 있는데 효소를 넣기 때문에 간이 다른 집보다는 좀 덜 짜요. 제가 해보면 한 마리 기준에 저 정도 코다리 크기면 크면은 좀 더 넣고 3수저 정도 넣으니까 양이 진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장을, 요건 일반 국간장보다는 간이 더 세요. 그러니까 요것도 내 입에 맞게끔 나중에 맞추면 되니까, 그 대신에 지금 이렇게 버무려서 넣는 게 맛이 더 나으니까 이렇게 할 뿐이고, 한꺼번에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진간장을 넣고 졸이시면은 꼬다리가 시커멓게 변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안 하시는 게, 국간장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저희 집은 좀 단 거를 싫어하니까, 안 그랬으면 제가 개복숭아 효소를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한테 알려줄 때는 없으니까 저는 이 방법을, 오늘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를 보면은 다시 요 꼬다리찜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끼얹 주시면 돼요. 그냥 고춧가루 막 뿌린 거, 고추장 뚝뚝뚝뚝 트는 거, 마늘 이렇게 뿌린 거 하고는 달라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양념을 한번 이렇게 어겨 갖고서 같이 이렇게 해 갖고 하면은 더 나아요. 이거는, 그리고 육수물을 넣는데 이렇게 육수를 2가지를 섞어서 넣는데, 이렇게 다시마 울린 물을 하고요, 이렇게 버섯물 차 만들어 놓은 거, 요 물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2가지를 넣는데, 요거 넣으실 때 요 양념이 아까우니까 여기다 가쪽에서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조금 물을 더 부어야 돼요. 한참 한 25분 정도 무를 익을 정도로 끓여야 되니까. 그리고
물은 요 정도 자강자강하게 요 정도 부어주세요. 이걸 졸여야 되니까 물을 낭낙하게 부어주세요. 너무 국같이 끓이면 이건 조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붓지 마세요. 이거 다 제가 다 한 스푼 1분은 남겼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포고버섯 요거 울린 물이니까 요 포고버섯이 좀 몰랑몰랑 말린 포고버섯은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아요. 몰랑거리지는 않는데 약간 쫄깃쫄깃한 정도거든. 요거를 건지셔갖고 한 2개 정도는 이런 반찬에다가 사용하시고 너무 채 썰지 마시고 큼직하게 이렇게 넣으시고요. 요 줄기가 더 맛있어요. 이따가 먹어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당근을 이렇게 좀 앞부분은 다른 요리하는 데 쓰시고 이건 조림이니까 이렇게 내가 좀 이쁘게 이렇게 좀 무같이 좀 큼직하게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요. 얇게 하면 이걸 어그러져가 조리면 이게 위에 올렸어도 좀 나중에 힘이 없으니까 좀 크게 아까 무같이 두께로 이렇게 요거는 얇고 요거는 두꺼우니까 이따 끓여서 먹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파는 이런 조림하는 데는 파는 좀 이렇게 두꺼운 게 좋아요. 반 이렇게 쭉 칼로 쭉 짜게세요. 대파를 좀 많이 넣으면은 양파를 안 넣어도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조림에 양파를 안 넣는데 저는 자연적인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양파를 좀 사용해요. 그 대신 조기찌개에는 양파를 안 넣어요. 그러니까 토다리찜에는 양파를 조금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굵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호박은 제일 위에다 양파하고는 이렇게 양파는 저는 저희 적색 양파도 좀 두껍게 이렇게 큼직하게 하게 이 정도의 양만 넣으시면 호박도 이 부분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상관은 썰을 막 그 가운데 쭉 짜게 버리면 나중에 다른 데 쓸게 그렇잖아요. 호박도 좀 두껍게 이렇게 이만큼 한 1cm씩 두껍게 조림이니까 얇게 하면은 이게 뭉그러져서 나중에 호박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청양고추를 청양고추는 모양 나라고 넣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국물 쪽에다 넣어주시면 매운맛이 울거려 나니까요. 저는 한 4개만 쓸게요. 고추장을 매운 고추장을 쓰시면 청양고추를 이렇게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홍고추는 반쯤 따게 갖고 빨갛게 표시내고 위해서 쓰는 거는 보기 좋아라고 쓰는 거니까 좀 큼직하게 잘게 하지 말고 조림에는 좀 큼직하게 이렇게 넣으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시면 요걸 요대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한 25분 정도 끓이면 맞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불을 켜갖고 이렇게 불을 당겨 놓으세요. 바로 이걸 닫지 마시고 저런 조림할 때 불을 잴 수 있으면 생선 조림이나 생선 국을 끓인다 찌개를 한다 하는 거는 이걸 덮는 걸 야채 들어간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덮거든요. 이거 덮어버리면은 이 야채가 꺼멓게 다 죽어버려요. 생동감이 없어요. 그러면 요대로 꼭 덮고 싶으시면 빨리 끓으시면 요 반만 이렇게만 숨통 트일 정도로 이걸 걸쳐 놓으시면 돼요. 요래 놓고 끓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생강을 있는데 아까 다지지 않고 저는 이 쪼가리를 그냥 쓸 거거든요. 생강을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나 넣고 이쪽에도 하나 넣고 생강물만 우려나는 거예요. 드실 때 곧 덩어리만 건져내면 돼. 이렇게 해서 한 25분 동안 끓고 나면 불 켜는 것까지 25분 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끓고 난 뒤에 시작하면 한 25분 끓으면은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시장에 가셔갖고 그릇집에 가시면 팔아요. 요런 걸 하나 사시고 요리할 때 요렇게 양을 붙여 놓으시면 하기 좋아요. 그럼 딱 25분 눌러놓고 끓기 시작하면 딱 누르시면 돼요. 25분 딱 맞춰 놓고 그럼 내가 다른 일을 막 하고 있으면 자가 울려줘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럼 보면 불 조절만 해놓고 딴 일을 막 다른 뭐 나물 무침도 할 수 있고 막 하다 보면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이렇게 켜놓거든요. 그러면 코다리찜이 다 됐겠지 와보면 다 돼 있어요. 불 조절만 알맞게 딱 이제 끓으려고 하는 요거를 좀 낮춰 놓으시면은 지가 알아서 끓어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한번 와서 수저로 밑에를 이렇게 쓱 한번 누를까봐 이렇게 한번 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런 찜하는 그릇은 지금 요거는 업소용이기 때문에 얇은데 좀 두꺼운 그릇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프라이팬 자체가 좀 납작하면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조림할 때 뚜껑 덮지 마세요. 그러면 야채가 팍 죽어버리고 새파란 맛이 안 나니까 요대로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끓이면은 다 끓이고 난데 간을 이렇게 보시고 좀 덜 달다 싶으면 조청을 좀 더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좀 과일이 집에 많으면 배가 있으면 강판에 갈아서 그 물을 넣으면 아주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설탕, 조청도 사용 안 해도 돼요. 배 한 개를 만일에 강판에 갈아갖고 정말 내 집에 부모님들이랑 내 아이가 좀 수술을 했다든가 위쪽으로 수술을 한 분들은 이 조청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배를 강판에 가르셔가 헝겊에 딱 짜면은 그 물이 요런 데로 하나 요만큼 나와요. 그거를 둘러갖고 코다리찜을 하면요 정말 맛있어요. 자연의 맛인데 정말 그거는 안 해잡수시 보신 분은 몰라요. 저는 옛날에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에 한자가 있다 그러면은 뭐 말기암 환자나 수술한 분이 계실 때는 꼭 그렇게 사용해 보세요. 불고기도 한 근에 배 반 개를 넣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코다리찜도 배 반 개를 그렇게 갈아갖고 먼저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그 배가 우러난 물로 이 코다리찜을 하면은요, 코다리도 더 부드러워져요. 오늘 코다리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드럽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버쩍 말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코다리가 좀 딱딱하고 버쩍 말른 거는요, 이런 씻고 난데 방망이로 좀 두드려가 몸 자체를 좀 두드려 갖고서 조림을 하면 좀 연해요. 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늘은 제가 그냥 코다리 자체가 하도 저희 집 코다리가 연하게 생겨서 그냥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너무 꽉 말린 거 이렇게 가면 바닷가에 가서 좀 말린 거 샀다 싶으면 요걸로 좀 씻혀갖고 두드리시면 좋으니까 방망이로 좀 톡톡톡 두드려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요리는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해보고 터득하는 거예요. 지금 끓고 있거든요. 이쁘잖아요. 아직 야채가 푹 안 끓어들으니까 가운데 불을 좀 저기 하고 가에 불을 좀 줄이시고, 집에 불 가스레인지 가정집에서 쓰시는 거는 그 불 하나만 조정하면요 이 후라이팬 이 가에까지 안 나고 딱 될 거예요. 구멍이 좀 작은 데로 올려놓으면 요 정도 끓으면은,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코다리하고 무가 안 익으니까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요 정도 보글보글 할 정도로 25분만 하면 됩니다. (25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한번 떠볼게요. 지금 요리 보시면은 이렇게 요 정도 국물이 있어요. 이렇게 자각자각하게. 너무 국물을 좋아하는 어른들은 좋아하니까.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뚜껑을 안 닫았기 때문에 양파랑 요 색깔이 변색이 안 되고 적당히 한 반만 변색됐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드시면은요, 이거를 이런 판때기에다가, 나무 판때기에다가 이걸 솥단지 채로 갖다가 식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요런 식사라 그릇에다가 요렇게 떠서 먹게끔 요런 국자 하나 넣으셔갖고 요렇게 야채 좀 하고 호박하고 이렇게 떠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통째로 떠먹는 게 더 나아요.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그럼 뭐 김치 하나 하고 뭐 마른 반찬 몇 가지 하고 놓고면 여기 한 끼 식사가 충분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꼬다리가 이렇게 잘 열려요. 그러니까 굳이 요걸 물을 더 얻길 바라시면 가스레인지 올려놓고 조금 더 졸이시면 돼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덩어리 꼬다리찜보다는요 이 국물 맛이 되게 맛있다고 무하고 먹고 그러면은 좀 국물이 어른들이 계시는 분들은 이 꼬다리 국물이 좀 더 이게 한 끼에 다 못 먹으면 좀 이따가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데워 먹으려면 요 국물이 좀 있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요게 너무 졸이셔갖고 국물이 없을 경우에 찬물을 딱 부으시면요 이 꼬다리찜이 비린내가 나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작은 그릇에다가 물을 팍팍팍팍 끓이셔갖고 끓을 때 커피포트에 물을 끓는다든가 그렇게 끓을 때 여기를 첨가하시면 비린내가 덜 나니까 그런 거는 한번 이용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꼬다리찜이 다 된 거예요. 제가 한번 간을 볼게요. 아까 그 간을 했는데 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꼬다리찜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꼬다리찜은 생강 넣고 마늘 담뿍 넣고 꼬다리만 잘 사셔서 그 대신 육수물을 수돗물로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멸치 국물을 뺐다가 양파 같은 거 삶은 물을 하시면은 그 MSG 조미료를 안 넣어도 다시다 그 가루를 안 넣어도 아주 맛있어요. 포고버섯 울린 물에다가 포고버섯을 바로 집어넣은 것마다 울린 물에다가 그 버섯 우러난 포고버섯 몇 개 이렇게 띄우면은 모양도 이쁘고 어른 계시는 분들 이렇게 고다리찜 통째로 딱 넣으면은 우리 음식점에 가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럼 되게 맛있어요. 감사합니다.